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분야 최고 세무사이신 지병근 세무사님과 여러분이 이전에 생방송 때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지켜야겠죠. 자, 아이디가 ISS56KEN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쌤의 유튜브 애독자입니다. 늘 편한 목소리 이해하기 쉽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2018년 3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3채를 갖고 있고 실거주 1채, 또 오피스텔 1채, 또 재개발 구역 멸실돼서 공사 중인 거 1채, 2026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모두 서울이네요. 부자시네요. 그러네요. 부럽네요. 네. 2023년도에 임사,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가 끝나는데 어떤 순서로 매도를 해야 할까요? 1년에 1채씩 팔면 될까요? 그리고 계속 보유할 물건 2채는 다시 임사를 내야 할까요? 정말이지 다시는 임사를 내고 싶지 않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네요. 일단 다주택자예요. 네.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있고 거주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입주권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신데 네. 일단은 여러 채이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가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몇 채를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주택을 처분한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어떤 주택부터 처분을 해야겠죠? 양도 차익이 덜 나는 거? 양도 차익이 네. 덜 나는 거. 네. 그리고 중과가 안 되는 거. 중대가 안 되는 거. 지금 네. 2023년 5월 9일까지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2023년까지 네. 일단은 나중에 중과 유예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는 중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중과가 2023년 5월 9일 이후에 되는 주택부터 먼저 파는 게 낫겠죠. 그렇죠. 중과 네. 유예 기간 동안에.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네. 아마 2023년에 자동 말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은 언제 팔아도 중과가 배제가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주택은 중과 유예 기간에 팔 필요는 그렇군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과가 유예가 안 됐을 때 중과가 적용되는 주택을 먼저 유예 기간 동안에 팔고 네. 그다음에 한 채 한 채 자동 말소된 주택을 팔면 되는 거고 네. 맨 나중에 남겨 놓을 거, 즉 네. 비과세 받을 거는 양도차익이 가장 큰 거는 남겨 놓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동일 연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네. 이게 두 채가 같이 판다라고 하면은 네. 이걸 합산해서 합산해요.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1년에 한 채씩 이렇게 파는 게 훨씬 더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하겠죠. 물론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 연도에 차손하고 차익하고 상계시키는 게 맞겠지만 그래요. 차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 차익을 한 해 한 해 하나씩 파는 게 더 유리하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매도 순서를 짜면은 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계연도에 하나는 2억이 오르고 하나는 1억이 떨어지면 네, 그건 1억으로 붙어야겠죠. 계산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렇게 팔 게 많이 오른 거는 좀 많이 떨어진 게 있다면 그렇죠. 같이 해야죠. 팔면 좋겠네요. 예, 한 해 맞습니다. 연도에. 예.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가 이제 알사탕인데요. 조금 이제 깁니다. 지방광역시에 다가구 한 채를 소유하여 원룸에서 월세 받으며 4층 주인 세대에 실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거주 다가구는 부부 공동 명의인데 임대사업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9억 이하라서 재산세 외에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이 다가구를 팔 생각은 없고 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이 동네에 다가구 임대 수요가 많아서 다가구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신축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하나 더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 2주택이 되어 취등록세,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종부세에서 임대소득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기에 겁이 나서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주택이 되더라도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상가 같은 것으로 눈을 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 다가구 추가 구입이나 상가 구입 시 개인보다 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저희 부분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월급쟁이인데 법인 투자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법인 중 어떤 것으로 투자해야 할지 또 각각의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차이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무지무지 복잡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다 들어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네. 좀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가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구가 이제 살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월세도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임대 소득에 대한 네. 재미가 있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분은 월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외에 다른 소득을 안 낸대요. 왜 그렇군요. 그럴까요? 우리가 일주택. 월세 소득이 있으면은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안 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월세가 몇백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극단적으로 월에 1,000만 원씩 들어와요. 네. 그래도 이분은 안 냅니다. 월세 소득에 왜 대해서. 그렇죠? 1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은 그렇군요. 1주택이면서 공시 가격이 지금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월세 수익이 좋은 물건을 직접 그렇군요. 운영하면은 그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 고가 주택, 이게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면은 월세에 대해서도 설령 1,000만 원씩 들어와도 안 내도 되거든요. 비과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채를 더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한 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주택이 두 채가 되니까 이제 네. 덜컥 겁이 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상태에서 한 채를 더 구입한다고 하면은 주택이 두 채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돼요. 월세 수입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두 채를 갖고 있다, 뭐 나중에 한 채를 판다, 이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아니라고 하면은 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군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면은 네. 분명 이분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을 추가 매입하거나 신축하고 신축? 네. 싶대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임대주택. 네.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은 특히 다세대나 이렇게 요건 맞춰가지고 하면은 취득세 감면, 네.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나중에 양도소득세 그 감면까지 장기부의 특별공제 그렇군요.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임대사업자라면 우리 전 정부 초기 때 네. 임대사업자에 줬던 그 모든 혜택을 다 볼 수가 있네요. 아직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마 다니 TV에 보시면은 저희가 예전에 촬영했던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유용성 네. 몇 개 이렇게 올라가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매입으로 내가 샀다라고 했을 때도 매입 임대주택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네. 물론 10년 동안 묶입니다. 네. 근데 당장 팔지 않고 수익형으로 취득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 10년 동안 끌고 갈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방 광역시기 때문에 이번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렇죠. 폐지가 됐거든요. 네. 그럼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은 네. 종부세 합산 배제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몇 가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렇기 이제,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겁을 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맞아요. 대신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건설 민간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면 되고 매입한다면 매입 매입 임대주택. 임대주택으로. 단 이제 10년을 버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맞습니다. 10년 버티면서 민간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공적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 이상의 세제 혜택은 그렇죠.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군요. 예. 임대소득에 대해서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소득 나 그동안 안 냈는데 또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다 내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럼 방법이 뭐죠? 법인으로 법인 건설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겁니다. 법인으로 네, 그것도 꿀팁이네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법인은 나그는 별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럼 한 채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서는 그대로 임대소득을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럼 법인으로 가면은 건설 임대주택 등록하면은 네. 신축한다 해가지고 네. 그럼 세제 혜택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취득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설계 단계부터 각각의 요건에 맞게 설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컨설팅을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법인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건설 임대주택으로 하면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면은 전반적인 뭐 기본 틀은 제가 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이분들 이제 은퇴하셔서 부부 공동명의로 이렇게 잘 살고 계신데 더 벌어야죠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매입이나
또 신축할 때 아까 말씀하신 방법을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세에 대해서는 또 피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맞아요. 일부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법인으로 예,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거 한 네. 거고. 매입은 안 되고 신축하는 거 네. 법인으로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법인을 할 때 또 내가 좀 귀찮은 것들이 좀 있긴 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나한테 입맛에 맞는 그건 없어요. 네, 맞아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장점이 많다고 하면은 일부는 희생하면서 그쵸. 장점을 얻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포니 테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거주 중이고 올해 2월에 결혼을 한 새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의 남편과 2021년도에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각자 거주 중인 집 전세를 빼고 현금 5천만 원 여유가 있어서 결혼식 비용을 아끼고 2021년 3월에 의정부 간흥동에 빌라를 1억 1천에 전세 6천, 갭 투자 5천으로 하셨다고 하네요. 매수했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네. 자, 2021년에는 전세금을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남은 돈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살 돈이 부족해서 한참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서 알아보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후 제가 신혼집이 너무 간절해서 2021년 6월 산당 특공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3년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 남편과 열심히 월급 저금하여 잔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는 2023년 6월에 입주 시 취득세가 어떻게 될지 요 하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의정부 빌라를 2년 이내에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예. 지금 상황은 의정부에 이제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분양 당첨된 게 2023년 6월 달에 네. 이제 준공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은 나는 이미 1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주택자가 이렇게 그러네요. 되겠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이 2주택인 경우에 취득세 부분을 고려해 보면은 얘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취득세가 달라지겠죠.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8%가 적용될 그렇죠. 거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뭐 기본 세율이 적용될 거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당첨받은 그 지역이 네. 청주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청주 지역이 이번에 2022년 9월 26일 날 해제된 지역이래요. 해지됐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주택 자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네. 취득일 현재. 네. 그럼 얘는 2주택이라 할지라도 기본 세율이 적용되겠죠. 다행이네요. 그래서 분양가액이 6억 원 이하면은 1.3%의 뭐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2주택자인 상황에서 의정부에 있는 주택을 이제 양도를 합니다. 네. 그럼 양도일 현재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 때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네. 특례가 적용되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2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이제 3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이제 그 문제가 남는데 네. 이 그 분양 당첨된 아파트의 취득 시점 네. 잔금일 현재 여기가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래요. 그럼 몇 년이죠? 3년 3년. 내 팔면은 요 종전주택 즉 의정부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가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2년 이상 보유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얘가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인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네네. 언제를 보냐면 취득일 현재 네. 조정 대상 지역인지 여부를 봐야 돼요. 취득일 현재요. 네. 근데 얘는 의정부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대요. 그렇군요. 그럼 거주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안 했네요. 그러면은 비과세를 이제 받을 순 없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네. 뭐가 남아 있죠? 상생임대주택이요? 상생임대주택.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그 이제 재계약할 때 5% 내만 증액하고 네. 그 상생 임대주택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있다고 하면은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지 않았어도 거주한 걸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상생임대주택이 굉장히 큰 그러네요.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금 이제 결혼해서 열심히 사시는데 취득세도 해도 보시고 네. 또 의정부 빌라도 비과세 상세임대 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받으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